안녕하세요, 힐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책에서 그런 법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임스 알렌의 책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법칙,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구단을 알아야 곱셈을 하듯이 이 법칙을 알아야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 사람은 사고를 통해 인생을 파괴할 수도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사색을 많이 하고 내면을 가꾸면 외면의 모습도 변화한다.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감추려 해도 내면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외면으로 나타난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불운과 불행을 부르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은 행운과 행복을 부른다. 마음은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모으고 그 이외의 것은 버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알게 된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여기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환경은 인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상황의 모든 면들은 인간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된 채 그 마음을 절묘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로서 환경은 마음이라는 내면 세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리고 환경은 좋든 나쁘든 최종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에 기여한다. 사람은 고뇌에서도 기쁨에서도 분명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나면 곧이어 새롭게 변화된 환경이 전개된다. 스스로 환경의 피해자로 믿는 사람은 그 환경으로 인해 절망스러운 운명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겐 환경의 토대가 되는 토지와 씨앗, 이게 바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있고 그걸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이 내겐 있어 라고 깨닫게 되면 어떤 환경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혹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와 동시에 생각할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많이 갖고 싶은데 요즘 무리하게 일만 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주어진 자유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자유로운 시간을 마냥 지루하게 보내고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점점 게으름뱅이가 되어갈 뿐이다. 자유시간이 적고 가난한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도 결국은 모습만 다를 뿐 좋은 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이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참견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란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나 마음 다스리기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셀프 컨트롤은 한마디로 마음의 과학이다.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수많은 이론과 가설이 검증되고 사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그 공적을 인정받듯 마음을 다스리는 과학 역시 개인의 내면적 요소나 행동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셀프 컨트롤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지식과 인격도 뛰어나서 사회와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과학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세상의 자연현상이 가진 힘을 연구하여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 나간다. 마음의 힘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 또한 마음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에 자연과학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마음 세계에도 특유한 법칙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다.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 다스리기의 달인, 즉 셀프 컨트롤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달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권위 있는 과학자 대열에 합류하기까지에는 오랜 연구기간과 수많은 역경의 극복이 요구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업적을 쌓고 사회적 공헌도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권위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마음에 몰두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셀프 컨트롤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도 평화를 선물하는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라.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친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를 버려라. 그렇게 하면 인생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포근해질 것이다. 이기심과 탐욕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불안과 불행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의의 법칙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의를 굳건히 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성서와 친숙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에서라야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떤 악의를 보일 때도 한시도 행복을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위엄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는 일이 참된 행복을 손에 넣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마라. 환경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이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가 내 성장에 공헌한다.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하라.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지금 만약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뿌리를 지배하는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현명한 주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짐승처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고뇌에 빠지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삶에서 이성을 떼어놓으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삶이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방황했던 기억은 잊고 이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계속 숨길 수는 없다. 나는 내 생각을 끝까지 숨길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은 행동과 함께 더 나아가 환경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생각은 독선적인 행동과 더 나아가 고민과 괴로움으로 얼룩진 불행한 환경으로 나타난다. 두려움은 불신하게 하고 긴장과 불안으로 떨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궁핍한 환경으로 드러난다. 증오는 공격적이고 가시돋친 행동과 싸움과 불안으로 얼룩진 환경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친절하고 성의 있는 행동과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과 환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용기 있는 생각은 신념으로 가득 찬 행동과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사랑으로 가득한 생각은 상냥하고 유쾌한 행동과 더불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든다. 나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높은 지위에는 오를 수 없다. 나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한 책임 있는 높은 지위에는 결코 오를 수 없다.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도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쁨을 주는 진정한 성공은 나를 올바로 다스릴 때 얻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변덕스러운 감정을 버릴 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높아질수록 더욱 크게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탐욕스러운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중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고상한 사람에게는 항상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과거의 위인들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사람은 인간성을 키우고 더욱 품위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마음을 항상 올바르게 다스리면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에게는 늘 성공만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올바른 생각과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분별한 감정에서 벗어나라.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화상을 입는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마음에도 적용된다. 증오, 분노, 질투, 불안, 선망, 욕심은 마음의 불이다. 그 불을 끄지 않으면 누구나 화상을 입게 마련이다. 그런 무분별한 감정은 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죄인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정의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에 맞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감정은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병, 실패, 불운, 슬픔, 절망이라는 벌을 받게 한다. 사랑과 선의와 평온함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산들바람과 같다. 사랑과 선의의 평온함은 정의의 법칙과 조화를 이뤄 건강, 평온한 환경, 성공, 행운이라는 상을 받게 한다. 이것은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며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게 하는 불변의 토대이다. 사람은 마음을 구축해 나가는 존재다.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한다. 그 하나하나가 사고의 벽돌이 되어 쌓이면서, 즉 마음, 성격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무신경하며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거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성격을 갖게 된다. 불쾌한 생각과 이기적인 사고가 가득한 사람은 불량하고 지저분한 재질의 벽돌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세한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그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린다. 부실공사로 지어진 미완성의 집에서 그 누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올바르지 못한 쾌락 추구, 늘 실패만 떠올리는 부정적인 사고, 자기 연민이나 자만심처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생각, 스스로를 맥빠지게 하는 사고 등으로는 마음의 집을 견고히 지을 수 없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단단하고 매끄러운 벽돌로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집의 주인은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또한 질 나쁜 벽돌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집을 짓는다. 무한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넘치는 생각, 강인한 확신과 책임감 넘치는 아름다운 사고만이 튼튼한 마음의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는 재료이다. 견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낡고 부정적인 습관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환경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 마음의 불순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때 환경도 풍요로운 변화를 꾀한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떤 계기로 인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곳곳에서 범죄가 발생한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단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줄 뿐이다.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나쁜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또 그들은 결코 고뇌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으로 인해 소망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도 없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것만이 그를 찾아온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은 그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바로 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자신을 개선하려는 마음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처한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 불안을 없애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음이 강력해진다. 목표를 갖게 되었다면 그곳에 이르는 길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옳은 길이 아닌 것에는 눈도 돌리지 마라.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불안은 목표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거나 목표로 향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므로 노력의 효과를 저해한다. 불안은 항상 사람을 실패로 이끌 뿐 어떠한 성공에도 공헌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하면 목표, 활력, 행동력, 그리고 강인함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목표로 향하게 하는 힘은 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의식에서 생겨난다. 불안은 그런 의식의 최대의 적이다. 불안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는 것과 같다.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깊이 신뢰하고 그 정의의 법칙에 동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불안을 없앰으로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음에는 강력한 힘이 넘쳐난다. 수많은 역경에도 용감하게 맞서고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다. 이치에 맞는 다양한 목표는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 없이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꽃을 피우면서 튼튼한 과실로 성장할 것이다. 정의의 법칙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무한한 성공을 얻게 된다. 인간은 본래 강인하다. 인간은 약한 생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인간은 강한 생물이다. 인간은 강인하게 태어났으며 영원히 강인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다. 인간의 약한 모습은 결국 그들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은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정의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맞서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도 가능하다. 만약 인간이 약하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맞서는 일은 불가능하다. 약함이란 원래 잘못 생겨난 에너지임에 틀림없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도 실은 강인한 사람이다. 그들은 단지 인생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본래의 강인함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을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내 마음은 더 이상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작업이다. 내용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거고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완성이 되려면 정말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정말 제 마음이 많이 발전했고 좋아졌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성장하니까 삶을 보는 눈이 정말 좀 더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제 주변 환경,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바뀌게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것들이 제 삶에 다가오고 있구나를 조금씩 정말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잘 되고 항상 좋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정말 된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이 작업을 하고 싶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책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